안녕하세요. 시사인 경제팀의 김동인 기자입니다. 최근에 11월 9일이었죠. 국회 예결산 특위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장관님, 전셋집 구했어요? 전셋집을 못 구했다고 혼나고, 또 세금 때문에 혼나고, 재정 준칙 때문에 혼나고, 여당한테 혼나고, 야당한테 혼나고, 국회 그리고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혼나는 사람, 주인공은 누구냐면 홍남기 부총리입니다. 오늘은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를 쓰게 됐던 연원, 그리고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문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그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라는 거는 크게 거래세, 주식 양도세로 나뉩니다. 근데 이 양도세라는 것을 그동안은 대주주라고 공인받은 사람들만 냈어요. 이 큰 손을 규정하는 기준이 100억 원이었어요. 한마디로 한 종목에 있는 주식을 10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불렀던 건데, 이게 차츰차츰 내려오면서 2020년에는 10억으로 내려갔고, 또 2021년에는 3억으로 내려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만약 한 종목당 3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질 경우에는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양도차익세를 내게 돼요. 많게는 이 30% 넘게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대주주 범위 확대 방안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측은 3억으로 내려야 된다라는 안을 고수했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 10억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맞섰는데 결국에는 여당의 우세로 끝이 났죠. 그러자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의 표명까지 가게 된 겁니다. 원래 주식 양도세 과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말 주주 명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연말에는 원래는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사실 그동안 이 10억일 때에도 내놓긴 했었어요. 회피 물량이 한 4조 원 수준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대주주의 범위가 3억으로 확대됐을 경우에는 빠지는 돈이 1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나왔던 거죠.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내놓는 물량이 많아지고 점점점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비록 세금을 내는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 3억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동학개미라고 해서 어떤 매수세가 강한 개인이 이렇게 도드라진 적은 없었어요. 이들의 어떤 여론 형성이라는 것을 여당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 쪽으로 많이 유동성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크게 물려있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된다는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부동산으로 그동안 많은 돈이 쏠려가 있었는데 이걸 금융시장으로 좀 돌리는 게 맞지 않겠냐. 사실 그동안 그 금융소득 그리고 주식 거래 시의 차액에 대한 징세 문제, 조세 징세 문제는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어요. 아까 우리가 보통 주식과 관련해서는 거래세와 그리고 대주주의 양도세 이렇게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래세는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이 잘 통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한마디로 돈이 오가는 통행세를 걷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 나서 결국 팔았어요. 그런데 이걸 파는 과정에서 또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돈을 얼마를 벌었다, 여기에 맞춰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어떤 재분배 성격의 과세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3년에 시행을 예고한 새로운 어떤 금융과세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정책인데, 주식이나 혹은 채권, 금융투자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모두 합산해가지고 이거를 금융투자소득세라는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굉장히 많이 걷고 있는 거래세라는 것은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다. 현재 해외 주식은 우리가 거래세 대신에 어떤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걷고 있고, 국내 주식은 거래세를 거두면서 큰 손들한테만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엉켜있는 상태예요. 이걸
차츰차츰 교통 정리를 하겠다. 거래세 중심의 조세 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좀 바꿔보자. 이 플랜에 대해서 결국은 많은 기대와 또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논란이 계속 이어질 부분은 뭐냐면, 거래세가 이제 줄어들면서 감소하는 세수분이 약 2조 4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서 걷어야 될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결국엔 내년, 내후년이 됐을 때 이런 디테일한 어떤 액수들 가지고서 또 정치적인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홍남기 부총리의 사표 사퇴,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가 다시 재반려되어서 지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이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일들을 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뉴스 읽기 다음 순서에도 조금 더 재밌는 경제 뉴스 가지고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미안하다, 민망하다.